지금 서울에서 집을 산다고 계좌번호 달라면 계좌를 안 준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매물을 회수해버려요. 그러니 매물이 많고 적고 의미가 없는 거죠. 매물이 하락해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프로파일러 김주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6월 들어서 시장의 변화가 조금 더 생겼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반기 흘러갈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아마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의 변화가 좀 크게 나오고 있고요. 시장이 지금 조금 더 경기도 쪽이나 이렇게 외곽으로 확대되는 분위기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실제 뭐 수도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방도 약간 더 좋아지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원래 계절적으로 보게 되면 6월과 7월 달이 거래가 조금 많이 늘어나는 달이긴 해요. 그걸 감안을 하더라도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어떤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건을 사려면 계좌가 안 나온다고 할 정도로 시장에서 분위기가 뜨거운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실제 이 시장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어떻게 하반기에 조금 안정될지, 지방으로 이게 확대될지, 그리고 지금 어떤 지역들이 지금 상승률이 크게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통계를 잠깐 보세요. KB 통계를 위주로 저는 보는데요. 6월 9일 기준으로 해서 주간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 서울, 세종, 울산, 경기, 전북, 충북 이렇게 나왔어요. 이 상승한 지역의 특성이 딱 구분됩니다. 서울, 세종, 경기 같은 지역들은 지난 우리 그 토호제 이후에 뜨거웠던 시장이 연장되면서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다시 뭐 지금 추가로 소재 지역을 더 확대해서 지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외의 지역들, 지금 그 울산, 전북, 충북 요 지역은 다 공급이 부족해서 전세 수급이 굉장히 높았어요. 매매로 연결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또 세종은 이번 대선 때 우리 행정수도 이전 관련돼서 공약도 있었잖아요. 그거의 영향으로 조금 시장이 활발해졌다가 지금 다시 약간 거래가 줄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전 지역도 영향을 받아서 거래가 살짝 늘고 있으면서 상승 분위기가 약간 돌고 있어요. 전체적인 어떤 흐름은 정책의 영향을 받는 지역과 아니면은 공급의 영향을 받아서 전세 부족으로 매가로 연결되는 그 지역으로 딱 구분되기가 나오거든요. 이 흘러간 전체 큰 흐름은 똑같은데 그 중에서 정책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곳들이 빨리 매가로 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걸 주간을 우리가 이제 월간으로 바꿔버리면 이제 지역이 이렇게 더 줄거든요. 세종, 울산, 서울, 전북 이렇게 지역이 줍니다. 근데 이게 전세로 하게 되면 굉장히 지역이 넓어져요. 그래서 전세는 지역이 넓어지면서 확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매가로 연결되는 거겠죠. 근데 매가로 연결된 지역들은 아직도 여전히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지역들이 전세 수급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지역인지 한번 볼게요.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전세 수급이 전세 부족에서 나오는 거고, 그 이전에 공급 부족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 전국이 이제 138이고, 앞에 얘기했듯이 울산, 충북 이런 지역들이 지금 전세 수급이 높아서 매가로 연결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주간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울산이 192가 나와요. 이게 전세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전세는 아닌데 굉장히 매가로 연결되면서 매가가 굉장히 뜨거워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매가로 연결되는 시간이 지금 꽤 필요하다. 매수 수요는 지방에는 굉장히 많이 관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체 큰 흐름은 바뀌지 않지만은 시장이 매가로 연결되는 시간에서 걸리거나 아니면 대출 환경에 의해서 지방은 좀 느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의 특성은 딱 전세 수급이 160을 넘는 지역들이에요. 그리고 전북이 지금 158, 거의 160 가까웠죠. 이 지역들이 지방에서는 매가로 연결됩니다. 근데 체감적으로는 많이 그렇게 활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매수의 지수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매매를 우리가 하는 분인가 하지 않는 분이 딱 나오고 있는 그 지수가 매수의 지수인데 심리하고도 약간 비슷하거든요. 지금은 여전히 관망하는 분위기가 좀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게 이제 거래량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이제 좀 빨리빨리 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장 온기는 조금 느리다. 근데 방향은 상승 방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울이 143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인천도 145, 경기도 140.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 한 몸이 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서울이 공급이 적다고 해서 매매 수급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분들이 교통이 잘 되기 때문에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 개 지역은 같이 움직여요. 한 몸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매가의 움직임은 달라도 전세의 움직임은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지역,
우리 서울의 어떤 메인 지역들을 움직이다가 멈추잖아요. 멈추고 난 다음에 다시 경기도나 우리가 인천이 움직여서 다시 서울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남아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경기나 인천이 지금 전세 수급이 아주 높아서 매가를 연결시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오진 않았지만은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의 어떤 흐름은 경기도까지 약간 번져나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시장에서 우리가 분위기를 파악할 때 그런 걸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매물의 어떤 성격이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매물이 많고 적고는 사실은 우리 주택 시장에는 영향은 크게 있지 않고요. 저는 매물의 어떤 성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매물은 누군가가 살고 있는 집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서울에서 집을 한다고 계좌번호 달라면 계좌를 안 준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매물을 회수해버려요. 그럼 이 매물이 많고 적고 의미가 없는 거죠. 누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1주택자일 경우입니다. 원래 보통 거래가 줄면 매물이 는다잖아요. 22년에서 23년 넘어갈 때 거래가 평균보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반이 채 안 됐는데 불구하고 매물이 꽤 줄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매도하는 분들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지 못하니까 매물을 그냥 회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물이 줄었다고요. 그래서 상승할 때 오히려 매물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에 받고 팔면서 다른 지역 이동하죠. 그래서 이 매물이라는 거는 거래하고 같이 엮여서 보게 되면은 많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요. 적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매물의 성격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 성격이 바뀌는 게 뭐로 나타나냐면은 매물이 상승 거래 비율이 높게 나오고요. 보합 비율이 높게 나오고 하락 비율이 높게 나올 때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 매도자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매물의 성격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매물을 계속해서 공부해 보니까 매물의 어떤 개수보다는 매물의 성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서울에 있는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매물을 가격을 낮춰서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 다 봤잖아요. 진짜 내가 지역을 옮겨서 좋은 지역을 들어가겠다 그런 분들이 급매를 던져서 팔고 급하게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급매가 나오거나 매물이 하락해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 그래서 지금의 매물 거래 비율을 보게 되면 상승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서울입니다. 그 다음이 어디냐면은 경기도예요. 경기도가 이번 달이 되게 좋아졌거든요. 6월 달에. 6월 지금 통계가 나온 게 14일까지 나오는데요. 반 지났잖아요. 근데 상승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지역이 어디냐면은 세종. 세종은 거래가 줄면서 상승 비율이 높게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들도 상승 비율들이 굉장히 조금씩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물들의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매도자의 어떤 판단일 수 있고요. 시장에 있는 분들이 시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 거래되면서 그게 가격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상승 비율 있죠. 여기는 거래 양입니다. 예. 6월 14일까지 지금 3,026건 거래되고 그 거래된 가중에 이 비율이 거의 50% 가까이가 상승이고요. 하루에 33.7%예요. 이 서울이에요. 근데 이제 3,026건이 서울의 1년치의 거래량의 몇 프로냐면은 3.97%입니다. 한 달에 8.3% 정도 나오게 되면은 100% 채우는 건데 지금 14일이니까 4%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4.1% 2% 나와야 되는데 거의 비슷해요. 3월 달에 되게 많았죠. 5월 달 좀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장의 거래도 활발하게 되면서 상승 비율도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거래가 늘면서 상승 비율도 늘고 있는지 거래가 줄면서 상승 비율이 줄고 있는지 그래서 거래가 양이 늘 때 어떤 조건에 의해서 늘고 있는지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래가 약간 줄고 있지만은 상승 거래 비율은 여전히 높다. 그 중에서 서울이 가장 활발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요.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 거래 비율이. 경기도는 이번 달 들어서 좀 좋아지고 있어요. 45% 상승 거래 비율이. 1년치를 기준하게 되면은 6월달 14일까지 3.22%입니다. 두 번째로 높아요. 인천은 큰 변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인천은 다음 달 봐야 되는데 보합 비율이 지금 지난달보다 크게 올랐거든요. 2.5%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 달에 상승을 넘어갈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부산은 낮죠. 1.8%고 상승 거래 비율도 전체적 흐름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40, 41, 40, 43. 근데 여전히 하락 비율이 많다. 대구도 하락 비율이 조금 더 많고요. 대구도 지금 보합 비율이 갑자기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하반기나 다음 달이나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광주도 거의 비슷합니다. 45, 45. 지역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 울산이 좀 참조해볼 만한 시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울산 상승 비율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높을 때 이 상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기였어요. 실제 이때 상승을 했고요. 빨갛게 했는데 이때가 실제 상승을 했을 때입니다. 전세 수급이 150을 넘으니까 전세에서 매매로 넘어가면서 상승 비율이 높게 나오면서 매가로 연결된다는 거죠. 지방은 전세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도 150에서 160 되게 되면은 시장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걸 이제 표로 만들어 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상승 거래 비율이 높은 지역들은 서울, 경기, 그리고 울산, 충남, 대전, 전북, 세종, 강원도, 경북. 6월 들어서 상승 거래 비율이 꽤 많이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 맞죠? 여전히 하락 비율이 높은 곳이 어디냐면은 충북, 인천, 대구, 경남, 부산, 광주, 전남입니다. 근데 여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도시별로 줄을 세우게 되면은 서울, 경기, 충북, 인천, 울산. 서울에 영향받아서 경기도 뭐 인천 이렇게 번져나가잖아요. 근데 지방의 요 두 지역에는 전세가 부족한 지역이에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6월달이 세종의 영향으로 상승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6월달만. 이게 계속 유지될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부산 같은 경우는 하락 비율이 여전히 높지만은 상승 비율을 계속해서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가 상승 비율이 높아지는 지역들이 확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상승의 어떤 비율도 0.몇%씩 계속해서 추가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반적인 시장은 확대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세 수급이 한 138이니까 160 되기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하반기 되게 되면은 시장이 꽤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부산인데 이제 전세 수급, 매매 전망, 매수의 전세 전망을 제가 만든 그래프인데 모든 그래프가 이제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상승을 하잖아요. 유일하게 상승하지 않는 게 딱 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매수의 지수예요. 이 매수의 지수가 실제 시장에서 매매를 하고 매도를 하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실제 시장에 나온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과거에 나올 때가 언제였냐면은 여기가 이렇게 상승한 부분이잖아요. 이때도 보니까 전세 수급이 160이 넘을 때였어요. 부산이 지금 5월 현재 138이니까 꽤 많이 올랐죠. 실제 부동산 시장에 나올 시기가 다 돼간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거래도 지금 거의 느리지 않고 그냥 가고 있죠. 시장의 어떤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지만은 현장에 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근데 울산은 좀 다릅니다. 울산은 거래가 조금 증가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약간 더 증가했죠. 실제 현장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 나오면서 매매를 일으키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폭은 적지만 여기 매수의 지수도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은 추세적으로는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정부의 정책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나오고 그렇지만은 또 규제 나오게 되면 약간 위축 들었다가 심리 완전히 죽진 않죠. 그러면서 시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은 형태가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서울이나 정책의 영향을 받는 곳, 지방은 공급의 영향을 받는 곳, 딱 두 개가 구분되어서 움직이는 시장이다. 그래서 이제 지방은 하반기로 가면서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고요. 지금 규제가 또 예정돼 있다 하지만은 사실은 규제를 가지고 시장에 뭐 안정을 시키거나 시장을 다시 돌린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시장 안정이 될 수 있지만은 조금 더 길게 보게 되면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은 훨씬 더 많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상승한 지역들이 각자의 어떤 시장의 환경에 맞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환경은 상승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승하고 있는 지역들의 지방과 수도권과 어떤 차이 그리고 지금 매물의 어떤 성격이 바뀌면서 시장의 환경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체감은 잘 못하고 있지만 지방은 여전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다. 서울은 조금 더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게 되면 인천까지 확대되지 않겠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